자, 부동산 투자 누구나 저점에서 투자를 원하는 만큼 바로 지금이 좀 부동산 투자에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고민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막차 심리에 바빠진 서울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뭐 많은 분들이 뭐 다 원하는 것들이겠죠. 내가 뭐 가장 저점에 매수를 해서 고점에 팔고 싶은 게 뭐 당연한 이제 투자 심리가 될 텐데요. 저 최근에 어쨌든 간에 강남 쪽 재건축을 시작을 해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또 강남의 일반 아파트까지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이것이 강북의 신축 아파트들 가격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매매 가격의 오름세가 되더니 뭐 최근에는 전셋값까지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이제 바빠져서 정말 막차라도 이거 지금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바빠졌다. 그래서 제가 막차 심리에 바빠진 서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매수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몰려든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그렇죠 풍부했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강남 3구 쪽이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관망 지금 뭐 올 초만 하더라도 그렇죠. 매도인들 입장에서도 계속 좀 눈치만 보고 있어서 사실 뭐 물량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자,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좀 급매물이 몇 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이제 고민만 하던 시기였다라고 하면 이것이 약 4월 달, 5월 달 쪽에 조금 매수세 쪽으로 계속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7월 들어서는 지금 이미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라고 지금 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많이 좀 적극적 매수로 지금 돌아선 분위기다. 사실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이쪽에서 3개월 전에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서울 쪽에 부동산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더니 전문가 집단 106명이 그중에서 거의 뭐 59% 정도, 거의 60% 가까이가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똑같은 질문을 3개월이 지난 시점, 지금 시점에서 또 물어봤더니 이 전문가 집단들이 하는 얘기, 그렇죠. 지금 거의 한 53% 정도가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전망마저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뭐 전문가들이 뭐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지금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문가들이던 일반 투자자들이던 관망세에서 매수세로 적극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강북 쪽의 매수세가 좀 더 큰데요. 지금 강북 쪽에는 매수자 지수 같은 게 4.7%나 올라서 이미 70선을 넘어섰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매수 분위기, 사자는 분위기가 뜨겁다 보니까 제가 뭐 세미나 오신 분들하고도 뭐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현장에서도 또 투자하실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그쪽에 있는 현지 중개업소들하고도 모니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지금 현지 중개업소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얘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이죠. 현장, 지금 부동산 투자 현장은 9.13 대책 이전으로 마치 돌아간 것 같다. 그만큼 뜨겁다라는 거죠. 그것이 작년 7월, 8월 딱 요맘때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뜨겁게 살아나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도 지금 뭐 계속 안정세다 지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이 분위기, 그러니까 살아나는 분위기가 지금 뚜렷하다라는 게 사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보수적으로 계속 체크해왔던 것들을 지금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자의 카드까지 지금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어쨌든 뭐 투자자들이든 정부든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금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가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지금 뭐 올라서고 있고 신고가, 그러니까 예전 9.13 대책 이전 가장 높을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신고가를 쓰고 있는 단지들도 속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강남 쪽 안에서도 송파 쪽이 지금 가장 좀 그 상승률이 좀 가파른데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성하고 크로바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 말에 2주를 마쳤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진주 아파트도 8월 말이면 이제 2주를 마치죠. 자, 그렇다면 진주, 미성, 크로바 모두 지금 이제 재건축 지금 이제 그 사이클 분위기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리 처분 인가 받는다면 이거 좀 더 빨리 좀 속도가 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지금 뭐 엘스 같은 이런 아파트들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전고점이 15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5억 5천을 지금 넘어섰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현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18억 5천이었는데 18억 5천에 지금 계약금이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정말 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넘어서 신고가를 지금 써내고 있다. 뭐 잠실주공 5단지도 그랬죠. 지금까지 전 고점 913 대택 이전에 82제곱미터가 가장 높게 거래됐던 게 20억 4,800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20억 6,800의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강남 뛰고 있습니다. 자, 뛰는 강남.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용성, 우리가 강북 쪽의 대장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작년 10월 달에 가장 그 폭이 가장 컸는데요. 이때가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약 한 1,550만 원. 그러니까 33평 아파트 기준한다라고 하면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똑같은 아파트라면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자, 이런데 이것이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기 시작했죠. 자, 왜냐하면 9.13 대책이 나오면서 강남 쪽은 조정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자, 근데 오히려 마용성 쪽은 신축 아파트들 실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조정폭이 좀 작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남 쪽은 조정을 많이 받고 지금 뭐 10월, 11월까지, 12월까지도 마용성 쪽은 계속 버텨주다 보니까 폭이 좀 작았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 쪽이 조정을 벗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사실 뭐 강남을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렇지만 지금 마용성 쪽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쪽도 뭐 13억, 14억, 15억까지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남에 있는 18억, 한 뭐 19억 정도 하는 게 뭐 거의 한 3, 4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강남의 메리트가 더 커 보이는 이런 지금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강남 3구 쪽으로 갈아타기 수요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나 지금 뭐 마포라든지 목동 쪽에서 지금 뭐 강남 쪽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걸 제가 현지에서 좀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자, 어쨌든 6월 말 기준에서 평당 지금 강남 3구하고 마용성 지금 이쪽 강북 쪽 3구를 비교를 해보자라면 1,334만 원까지 다시 8개월 만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메커니즘들이 왜 나타날까요? 자, 강남에서 시작된 오름세들이 확산되느냐 안 되냐, 이것도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일단 강남 재건축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특히나 지금 송파 쪽에서 그런 거죠. 사실 잠실주공 5단지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엘리트라고 하죠. 엘스, 리센츠, 뭐 트리오즘이나 파크리오까지 이런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또 강북 쪽 신축이 올라가는,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강남 재건축이 움직이면 이것이 트리거 역할을 해서 다시 강남 신축 쪽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고, 자, 이 강남 신축 쪽이 올라가면 다시 이것이 트리거 역할을 해서 강북 쪽 신축 아파트를 다시 건드리죠. 자, 강남 신축 쪽 아파트가 다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강남의 재건축이나 신축 쪽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이 올라가는,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는, 강남 재건축, 강남 신축, 강북 신축, 다시 강남 재건축, 순환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강남, 강북 쪽에서 키 맞추기 게임을 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키를 이제 계속 맞추는 과정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키 맞추기 게임,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규제를 이기는 사실상 8.2 대책이라든지 9.13 대책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정말 강력한 대책들이고 더 이상 뭐 규제 카드가 있을까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랑 규제는 다 쏟아졌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를 뚫고 일어서는 바로 대형 호재들. 뭐 이제 최근에 뭐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국제교류 이제 복합지구가 될 텐데요. 지금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그 영동대로 14차선을 바로 정말 지하 6층까지 해서 위는 전부 다 공원을 만들고 그렇죠.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도시를 만든다라는 게 지금 뭐 6월 10일 날 이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이제 첫 삽을 뜨게 되죠. 자, 아까 뭐 앵커 오프닝 멘트에도 나왔지만 위례 신사선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삼성역 쪽으로. 그러니까 위례 신사선에다가 GTX A노선, C노선에다가 이미 2호선, 9호선까지 하면 5개 지하철 노선이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다 코엑스 지금 도로 바로 건너편에는 현대 글로벌 비닐센터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정말 다 들어가는 105층 규모의 569m 국내 최고층 빌딩이 들어가요. 121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여기에다 호텔이라든지 컨벤션까지 5개 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잠실 종합 운동장까지 해서 이게 전체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이런 것들, 뭐 서울역 쪽에 북부 역세권 개발하는 것들, 광운대 뭐 역세권 개발,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대형 호재들로 작용하다 보니까 대형 호재들은 나중에 우상향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믿고 결국 또 가격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분양가 규제를 뭐 주택도시공사라든지 민간주택 분양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서울 쪽에는 공급 부족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여기에다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신도시 쪽에 공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서울 쪽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자, 희소성을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뭐 3기 신도시 쪽에 지금 내년에 40조 정도의 지금 보상금 풀린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1117조의 유동성도 이미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을 계속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막차 심리 이제 바빠졌습니다. 서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막차라도 타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지방하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서울하고 격차 더 벌어지기 전에 인서울, 서울 쪽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비강남권에 있던 분들은 강남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강남으로 인강남 해야 된다, 이런 심리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강남권 안에 계신 분들은 강남권 안에서도 더 대장단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과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이 막차 심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막차 심리 속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선매수, 매수할 것을 찾아 놓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그 시차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세미나 오시면 이런 것들이나 저 투자 전략들은 그때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더 구체적으로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일단 드리면요. 그 다음에 지금 쪽 들어오는 막차 심리는 단기간을 보고 들어오는 투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 특히나 이제 개발 호재들이 완성되는 것들이 2021년, 2023년, 2025년, 길게는 2027년까지 완공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 전략이 중요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강남권 안에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소액,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말 작은 금액을 가지고서라도 강남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금액, 소액을 가지고도 강남권에 한번 도전해보는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